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태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은 금방 아실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 또 학교 다니거나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얼굴에 저렇게 이제 불그스름하게 물집 생기면서 온몸에 퍼져나가고 아이는 이제 가려워하기도 하고 이런 병이죠. 수두입니다, 수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목이 이제 대상포진인데, 대상포진하고 수두하고는 사실은 같은 바이러스예요. 같은 균은 아니고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게 이제 수두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수두라는 병은 옮기게 되는 게, 왜 수두가 이제 학교나 유치원에 한 명 생기게 되면 이제 생긴 아이는 학교 유치원 가지 않고 따로 격리해서 이제 나은 다음에 가는 게 이제 원칙이잖아요. 이 수두가 생기게 되면은 옮기게 되는 과정이, 이 수두에 생기는 그런 진물 같은 거 그걸 만져서 옮기기도 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두에 걸린 아이가 인제 기침을 하거나 하면 거기서 나오는 어 분비물, 호흡기 분비물이 이제 그걸로 인해서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저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인제 수두를 만들게 하는 바이러스예요. 근데 인제 수두 바이러스라고 하지 않고, 수두하고 대상포진이 같은 바이러스로 생기기 때문에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라고 불러요. 같은 겁니다. 수두 바이러스는 이제 일단 노출이 되게 되면은 잠복기가 열흘 내지 20일 정도, 보통 한 보름 정도 잠복기가 있은 후에 증상이 조금 나타나죠. 인제 감기하고 비슷한 증상이에요. 열도 조금 나고 아이가 인제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제 이런 발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발진은 온몸에 다 생기는데 얼굴에도 많이 얼굴에 생기는 게 인제 금방 눈에 띄죠. 예. 처음에는 약간 불그스름하고 쪼끔 볼록하다가 그게 시간이 가면 이제 물집이 잡히고, 물집이 잡혀서 잘 낫지 않게 되고 시간이 가면은 그 안에서 인제 고름이 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더 시간이 나면 저게 터지기도 하고 하면서 저렇게 인제 오른쪽에처럼 검게 인제 딱지가 생기면서 완전히 회복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 수두를 앓게 되면요, 수두를 만든 그 바이러스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예요.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몸속에 숨어 있게 돼요. 특히 이 신경 안에 들어가 있게 돼요, 신경 안에. 신경 안에 들어 있다가 우리 몸이 인제 약해지게 되면, 어렸을 때 그 수두를 앓게 되더라도 수두를 만들어낸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특히 신경절 안에도 숨어 있어요, 신경 안에. 그러다 그게 인제 어른이 돼서 저항력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 바이러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상포진이에요. 근데 이게 신경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경 분포 선을 따라서 생기게 돼요. 신경이 인제 이렇게 생겼거든요. 척추를 따라 가지고 이렇게 신경이 이런 식으로 척추에서부터 온몸으로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게 돼요. 근데 요게 많이 생겼다 하면은 요 선을 따라서 쭉 그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꼭 보면은 이렇게 줄처럼 생기는, 물론 이게 처음에 생길 때는 조그만 게 생기기 때문에 이게 줄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가면서 쭉 퍼져나가는 게, 대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혁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요대 혁대 하잖아요. 그 혁대처럼 혁대를 찬 위치에 따라서 쭉 길게 생긴다 해서 대상포진이거든요. 요 그림 보시게 되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인제 피부고요. 피부고 여기 인제 물집이 잡혀 있잖아요. 물집이 잡혀 있고 여기에 인제 신경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상포진 바이러스라는 건 이 바이러스가 신경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신경 안에 들어가 있다가 신경을 따라서 쭉 나오기 때문에 그 신경이 분포되어 있는 선을 따라서 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온몸에 이렇게 트렁크를 따라 가지고 이렇게 쭉 꼭 혁대를 찬 것처럼 생긴다 해서 인제 "대상포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인제 한 모습이죠. 이 뭐 아래 위로 이렇게 뭐 랜덤하게 생기지를 않아요. 꼭 한쪽에만 생깁니다. 한쪽에 생기고 요렇게 혁대를
비슷한 것처럼 요쪽에 생기기도 하고 아래쪽에 생기기도 하고 뭐 더 아래쪽에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어깨 쪽에 생기기도 하고 하여튼 그 가운데 선을 넘어가지는 않아요. 예.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투명한 물이 찬 물집이 생기다가 시간이 가면서 인제 저 안에서 굼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인제 아물어 가면서 저렇게 어 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대상포진이 생기는 분들의 숫자가 자그마치 1 년에 7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대상포진을 앓게 돼요. 그래서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것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수두, 어른이 된다면 대상포진 해서 베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같은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인제 수두 같은 그 수두를 걸리게 되면은 그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몸 안에 살아남아 있어요. 이런 바이러스들이 여러 개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헤르페스 이것도 인제 헤르페스하고 비슷한 건데 왜 그 입 피곤할 때 입에 이렇게 물집 같은 거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인제 헤르페스 심플렉스라고 그러는 바이러스인데 그거 똑같아요. 그것도 몸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숨어 있다가 우리가 피곤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그 바이러스가 살아나면서 인제 여기 입술에 염증을 일으키죠. 똑같은 식이에요. 이 베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수두 걸렸던 그 바이러스가 체내에 잠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잠복하고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살아나서 인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몸에 그냥 랜덤하게 생기는 게 아니고 한쪽에만 생겨요. 가운데 중앙선을 따라 가지고 한쪽에만 꼭 띠 모양으로 생기면서 발진, 물집 그다음에 앓고 나서도 이게 인제 통증이 심한 경우가 많아요. 뒤에 또 얘기가 나올 텐데요. 대개는 인제 몇 주 지나면은 깨끗해지는데 아주 드물게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특히 인제 진짜 고생 많이 하는 게 그 신경염이에요. 신경통이 생겨요. 굉장히 심한 신경통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상포진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수두를 앓은 성인의 약 30% 그러니까 아기 때 수두를 앓게 되면은 한 30%가 성인이 돼서도 생긴다고 그러고요. 특히 많은 게 인제 50세 이상 중장년층에서는 인제 많이 생기고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는 1 년에 70만 명 정도 생겨요.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특히 면역 기능이 약화된 사람들은 어 이 대상포진이 잘 걸릴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다른 합병증도 훨씬 더 잘 생긴다고 돼 있어요. 예방 접종을 맞지 않으면 30%가 걸릴 위험성이 있다고 되니까 이 상당히 좀 어 간단치 않습니다. 간단치 않은 얘기는 뒤에 더 나오겠습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대상포진이 생기는 게 우리 몸에 신경이 있는 거 어디나 다 생겨요. 머리카락에도 생겨요, 머리카락. 사실은 제가 인제 저는 인제 심장내과 의사인데 한 번은 그 진료실에 오신 환자분 한 분이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머리가. 그래서 혈압인가 생각을 해 가지고 뭐 혈압도 괜찮고 특별하게 뭐 신경학적 증상도 없고 그래서 처음엔 잘 몰랐는데 며칠 있다가 왔을 때 보니까 여기 그 수두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라요. 저게 대상포진 때문에 생기는 건지 무슨 원인인지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주 처음에는 통증도 아니고 약간 뭐 가렵기도 하고 이물감도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제 통증도 생기고 거기다 인제 발적 생기고 물집 잡히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아 이게 대상포진이구나.' 이렇게 인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을 어떻게 보면 좀 초기에는 망신 줄 수 있는 그러한 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군데 생기기 때문에 얼굴, 머리 그다음에 눈에도 생기고요. 심지어 각막까지 침범한다고 돼 있어요. 저렇게 되면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대상포진의 인제 합병증으로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하고 흔히 보는 합병증이 신경통이에요. 저게 신경을 침범하기 때문에 그 통증이 오래가는 수가 있어요. 통증이 심하면서 아주 오래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생 아주 진짜 몇 달 몇 년까지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치료도 사실은 아주 마땅치가 않아 가지고 그냥 신경염에 대한 치료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 쉽게 좋아지지 않은 경우도 꽤 많이 있고
또 눈 주변에 발생할 때는 시력이 떨어지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안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걸 본 적은 없지만 저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인제 최근에 진짜 이 대상포진의 합병증으로서 아주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겁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된다. 이게 사실 우린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터 그 대상포진이라 그러면 그냥 피부에 생기는 병, 그다음에 통증이 좀 있고 대개 인제 그렇다고 인제 앓고 끝나는 병, 피부병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게 대상포진이 신경계를 침범하면서 심장도 침범을 하더라. 그래서 심장 혈관 계통에 상당한 위험성을 불러일으킨다 하는 그런 아주 연구 결과가 나와 가지고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그런 건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인제 매스컴을 탄 적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바로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예요. 25 년도 5월 15 일이에요. 그러니까 딱 일 주일 전에 이런 게 나왔었어요. "대상포진 백신을 맞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 23% 낮춘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게 인제 어 조선일보의 건강 쪽에 여기뿐만 나온 게 아니고 다른 데에도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이게 인제 나오게 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2025 년도 경희대 연구팀에서 유럽 심장학회전에 최근에 발표를 한 논문이에요. 이 연구는 뭐냐면 약 10년 동안에 국내 50세 이상의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대상포진을 맞은 분, 안 맞은 분, 그다음에 어렸을 때 수두를 앓았던 분이 어떤 경로를 봅나 이걸 갖다 쭉 추적을 해 보고 10년 동안 추적을 해 봤더니 그러면서 인제 백신 맞은 사람들은 또 경과가 어떤지 안 맞으면 또 어떤가를 쭉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포진의 병력이 있으면 대상포진을 앓은 적이 있으면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30%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단히 높은 거죠. 우리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고혈압, 당뇨병, 뭐 고지혈증, 흡연, 그다음에 비만, 운동 부족, 기타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이제 대상포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게 된 거예요. 대상포진을 앓은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증가되더라. 근데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그 위험이 감소되더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연구 결과인데 이게 아주 굉장히 대규모 연구로서 새로운 사실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이게 바로 지난주에 나온 겁니다. 대상포진 생백신을 접종했더니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23% 떨어뜨렸다. 여기에는 이제 심근경색증, 뇌졸중, 심혈관 사망 등의 예방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도 백신을 맞았더니 최대 8년 동안 지속되더라 하는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상포진 그냥 피부병, 피부에 좀 뭐 이렇게 물집좀 생겼다가 아프고 그다음에 1-2-3주 되면 꺼멓게 앓고서는 그냥 끝내버리는 병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게 피부병만이 아니고 심혈관에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갖다가 처음으로 밝혀낸 거예요.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전에도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이렇게 대규모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거는 사실 이번 처음입니다. 그래서 인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게 나오자마자 이거 바로 최근 겁니다. BBC라고 하는 영국의 방송 채널, CBS라고 하는 미국의 방송 채널에서 똑같이 이런 걸 냈어요. 제가 읽어 볼게요. Shingles vaccine lowers risk of heart disease. 그러니까 싱글스가 대상포진이에요. 대상포진 백신을 맞았더니 심장 질환의 리스크를 낮췄다. 밑에 똑같습니다. 백신을 맞았더니 심장 질환의 리스크를 낮췄는데 그게 8년이나 지속됐더라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는 이거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랬었어요. CNN, 미국에 있는 CNN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심혈관 질환을 갖다 23% 낮췄다. 그러면서 아주 최근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러면서 인제 또 우리나라 보도에서는 이렇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또 썼어요. 50세가 넘으셨다고요? 급사 맞는 이 백신을 꼭 맞으세요. 이게 물론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급사하고 연결될 수는 있는데 이건 좀 약간 과했죠. 급사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심혈관 질환을 백신이 상당히 예방시킨다 하는 얘기인데 이걸 또 조금 과하게
급사라는 단어까지 좀 동원을 해 가지고 사람들 시선을 끌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 대상포진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고 대상포진 백신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춘다 하는 게 바로 1주 전에 인제 보도되기 시작했던 거고, 그것보다 한 달 전 4월 달에는 또 우리나라 연구는 아니고 미국의 스탠포드대에서 나온 연구팀에서 치매와 관련된 대상포진 백신이 치매를 또 낮춘다 하는 보도를 하면서 굉장히 또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어요. 이게 바로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사이에 심혈관 질환, 치매 아주 두 가지를 가지고서 인제 큰 이슈를 만들었던 거죠. 이것도 인제 마찬가지로 미국 스탠포드 연구진에서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면 치매 발병 위험이 20%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대단하죠. 사실은 어떤 치료도 치매 발병 위험을 20% 떨어뜨리는 게 아주 확실한 거 사실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어 어 결과를 보인 겁니다. 이것도 뭐 아주 조그만 연구 결과에서 작은 연구 결과에서 나왔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2020년 바로 4월 달에 나온 연구예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네이처라는 잡지는 과학 잡지 중에서 아주 최상위를 달리는 잡지예요. 가장 과학자들이 인용을 많이 하는 가장 아주 쉽게 얘기하면 신뢰도가 아주 최상의 잡지입니다. 의학 논문지예요. 여기서 28만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7년간을 추적을 했더니 대상포진 백신을 했더니 치매 발병 위험을 20 내지 24% 낮추고 그게 효과는 여성에서 똑같다. 대단한 거죠. 사실은 어떤 단독 치료제나 뭐 이런 것들이 치매를 갖다가 치매 발생을 20% 낮추는 거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또 혹시 역시 인제 이것도 인제 전 세계 매스컴을 갖다가 아주 흔들었었어요. 여기 보면은 "치매 위험을 낮추고 싶습니까? 싱글 백신 그러니까 대상포진 백신이 당신을 도울 수 있어요." 이런, 이거 CNN에서 나온 그러한 보도고요. 그다음 CBC라고 하는 데서도 마찬가지로 싱글 백신을 하게 되면은 그 치매를 갖다 훨씬 줄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다 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보도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저는 이제 심장내과 의사니까 주로 대상포진과 심장 건강에 관해서 이미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내용을 주로 말씀드렸는데 이걸 좀 더 객관화시키고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상포진을 앓은 병력만 있어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30% 증가된다고 밝혀져 있어요. 이게 바로 말씀드렸던 방금 나왔던 그러한 연구 결과에서 나온 거예요. 심근경색, 심장마비 위험도 25%. 그러니까 보통 대상포진을 한번 앓고 지나가는 것 자체가 심혈관 질환, 뇌졸중의 위험을 갖다가 20-30% 증가시킨다 하는 게 이미 알려진 거고, 그 위험성은 한번 앓고 나면 이 위험이 12년 이상 지속되더라 하는 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포진을 앓는 게 그냥 간단하게 볼 거는 아닌 거예요, 이게. 대상포진을 생기고 나서 뇌졸중이 생기는 그 연수는 대개 5 내지 8 년이니까 우리가 앓고 5 내지 8 년이니까 사실은 뭐 이게 대상포진과 관련성이 있을 거라고 사실 상상도 못 하죠.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대상포진을 앓고 5 내지 8 년에 뇌졸중의 발생이 가장 많이 생기더라. 심장 질환은 대상포진 발생 후 한 10 년까지도 그 위험성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앓고 나서 첫 1년 내에 심뇌혈관 질환 발병률이 가장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포진 앓고 나서 그다음에 1년 사이에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좀 적게 생기긴 하지만 그 후로도 충분히 생기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40세 이하, 그러니까 젊은 연령에서 대상포진이 생기면은 그 위험성은 훨씬 더 커지더라 하는 그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지금 말씀드린 25 년도 바로 올해 5월 달에 유러피안 하트 저널, 유럽의 심장 저널 잡지에 발표된 내용, 경희대학교 연구팀에서 우리나라에 220만 명 분석해서 백신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확인했다고 해서 굉장히 센세이션 일으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인제 주된 연구 결과고,
그전에도 이미 규모는 좀 작지만 연구가 있었어요. 2022년도에도 하버드에서 20만 명 정도 분석해서 심혈 대상포진 앓고 났더니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지더라 하는 그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럼 대상포진이 아까 말씀드리자면 기껏 해봐야 피부에 발진하고 물집점 잡히는 거고 그게 시간이 가면서 신경계에 좀 침투했다가 살아난다라고 말씀했는데 얘가 그럼 어떻게 해서 심장하고 혈관을 망치게 되느냐 하고 연구해 봤더니 확인이 된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혈관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혈관. 신경에만 숨어 있지 않고 혈관을 들어가면서 바이러스가 혈관벽을 손상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혈관벽을 이제 뒤에 그림이 있을 텐데 혈관의 벽이 어떻게 생겨 있냐면요. 혈관 안에는 혈관 내피세포라고 그래 가지고 그 세포 한 층으로만 돼 있어요. 아주 얇은 세포 한 층만 돼 있지만 그 내피세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대단해요. 거기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전이 달라붙지도 않게 하고 아물면은 금방 상처가 가면 꼭 금방 아물게 하고 이런 아주 대단히 훌륭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혈관 내피세포를 깨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혈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혈관으로 혈류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심장 근육도 손상이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정상적인 혈관을 자르면 이렇게 되거든요. 내피세포라는 거는 여기 혈관의 가장 안쪽에 있는 세포예요. 딱 한 층밖에 없어요, 한 층. 그래서 사실 손상받기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상 잘 안 받게 잘 유지되고 있어요. 또 손상이 오더라도 금방금방 수리가 되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내피세포가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바이러스에 가지고 깨지게 되면은 혈관 내에 있던 혈소판,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달라붙어요. 달라붙으면서 거기서 이제 염증 반응을 연쇄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이제 아주 심각한 혈관을 갖다 손상시키는 게 되는 거죠. 근데 혈관이 손상되면은 온몸에 있는 모든 기관이 다 손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심장에 문제가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그러면 그 대상포진을 앓고 나면은 저렇게 심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대상포진 백신을 해서 예방을 하면은 그러면 이게 좀 덜 생긴가를 살펴봤더니만 진짜 그렇다라고 나온 겁니다. 이게 2025년도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유럽 심장학회 낸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대상포진에 대한 백신을 맞은 사람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23% 감소된다는 거죠.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건 정말 23%가 작은 수 아닙니다. 이건 진짜 대단히 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심장 질환을 다 예방시켜요. 그러니까 결국에 심장 질환이라는 게 심장의 그 혈관 이상으로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 뇌졸중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사실은 이제 심장 혈관하고 뇌혈관이 과거에는 별개의 질환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요새는 병리 기전이 비슷하기 때문에 심뇌혈관 질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심장의 혈관이라고 뇌혈관이 거의 같다. 그래서 치료도 같고 예방도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병, 뇌졸중, 심근경색증, 심부전, 주요 심혈관 질환 위험을 26% 감소시키고 심부전의 위험도 26%, 관동맥 22%. 하여튼 이 대상포진 백신이 웬만한 심장약보다도 더 낫다 하는 정말 아주 믿기 어려운 데이터를 갖다가 아주 너무나 확실한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그러고선 이거를 보니까 최대 8년까지도 보호 효과가 되더라 하는 그런 아주 정말 멋있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대상포진 백신의 효과를 보게 되면은 접종 후에 2 내지 3년 사이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그래요. 그러고서는 되게 백신이 그렇거든요. 백신 한 번 맞아 가지고서는 백신을 맞게 되면 일반적으로 백신이라는 게 면역세포를 촉진을 시켜 가지고 면역세포에서 항체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효과가 무한정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독감 백신 보면 매일 맞잖아요. 매년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교적 시간은 길긴 하지만 접종 후 2-3년 사이에 가장 큰 효과를 내고
5 년부터는 이제 효과가 차츰차츰 줄어들지만 그래도 8 년까지는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보면은 8 년이 지나면은 백신의 효과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남성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뭐 큰 차이는 없지만 하여튼 남녀 다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연세가 좀 젊었을 때 맞는 게 더 효과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상포진 백신이 대상포진도 예방하지만 대상포진 플러스 심혈관 보호작용에 이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 대단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 그러면 대상포진 백신이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생백신하고 제조합 단백질 백신, 제조합 단백질 백신 조금 좀 어렵긴 한데 백신이라는 게 대개 백신이 그렇거든요. 백신이라는 게 그 바이러스를 그대로 주면 이제 병이 걸리니까 바이러스를 갖다 좀 약하게 만들어서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독성, 병을 일으키는 성질은 줄이고 그 대신 면역은 일으키게 하는 게 이제 이 백신이거든요. 생백신이라는 거는 그 바이러스를 갖다가 그냥 약하게 만든 거예요. 처치를 해 가지고서는 병 걸리지 않을 정도로 약하게 만든 게 이제 생백신이에요. 이게 이제 조스타박스라는 게 상품명이긴 하지만 거의 뭐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개발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장기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혈관 예방 효과 23%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된 겁니다. 근데 인제 이게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게 이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라서 그래 가지고 백신에서 일정한 성분을 꺼내서 그 성분으로 단백질을 만들고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만들어 재조합한 겁니다. 독성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낸 게 바로 지금 상품명으로 싱그릭스라고 그러는 굉장히 그 요새 많이 각광받는 백신이에요. 근데 이거는 바이러스에서도 딴 거 다 빼버리고 단백질만을 남겨 가지고 그걸 재조합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뒤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대상포진 예방 효과가 더 커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이거는 대상포진의 예방 효과가 거의 뭐 95% 97% 이렇게 된다고 그러고 조스타백스는 한 60-70%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대상포진 예방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나고 따라서 이거는 지금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많지는 않아요. 이제 새롭게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이게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대규모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아마 심혈관 예방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심혈관 보호 효과도 더 좀 클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예측은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공급 중인 대상포진 백신 이렇게 싱그릭스, 조스타박스, 스카이조스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조스타박스하고 스카이조스타 두 가지는 다 생백신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이러스를 갖다가 조금 약하게 만든 것이고 싱그릭스는 사백신입니다. 거기서 단백질 성분만을 꺼내서 제조합해서 만든 것이고요. 항체 생성률 보게 되면은 제일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50세 이상에서 97% 거의 뭐 다 생긴다고 보는 것이고 여기는 50-60% 정도 생긴다고 좀 예방 효과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문제는 가격이에요. 예, 가격이 보통 우리 조스타박스나 스카이조스타는 한 10몇만 원 정도 수준인데 싱그릭스라고 그래서 이 백신은 뭐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이게. 예, 그래서는 차이가 있어요. 바이러스가 백신이 작용하기 전은 대상포진이 생기지 않게 해서 결국에는 바이러스가 우리가 이제 이 심혈관에 문제 일으키는 거는 바이러스가 혈관 내를 들어가면서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의 혈관 침투를 차단시키고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염증 반응이라든지 기타 등 혈관 손상도 안 되고 이런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있어요. 그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은 일단 그 대상포진 백신을 맞아서 예방하면 좋지만 예방이 안 된 상태에서 걸렸다 하면은 항바이러스제라도 치료를 받아야 돼요.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도 다 사용되고 있는 건데 이것만 빨리 사용해도 증상 발생 72시간 내에 그러니까 3일 내에만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으면은 그래도 심내혈관 질환 발생을 18%는 좀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 굉장히 어
예방 주사를 맞아서 예방이 될 수 있으면 덜 나야 없이 좋지만 만일 그런 상황이 아니고 걸렸다 하면은 저렇게 어 항바이러스제의 치료를 하는 게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 주로 인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인제 질문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질문을 좀 소개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대상포진 접종하려는데 한 번 접종, 두 번 접종 어느 것이 장기간 효과가 좋을까? 이거 아주 명확치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 싱그릭스라는 백신은 두 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조스테백스는 사실은 인제 한 번 한다고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신의 효과라는 게 평생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데는 8 년간 되는 거는 대부분이 싱그릭스가 아니라 그 생백신 가지고 한 연구 결과들이거든요. 아직 그 조스타박 싱그릭스는 큰 대규모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연구 결과는 다 그 생백신을 가지고 한 건데 생백신이 가지고 있는 기간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기간은 이게 8년 지나면은 거의 떨어지더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직 명확치는 않지만 하여튼 그걸 갖다가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규상천 님은 다른 얘기를 하셨네요. "부정맥 증상이 나타나면 심장이 빨리 뛰다가 10초 있다가 사라진다. 이게 심방세동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릅니다. 부정맥 증상이라는 것 자체가 가슴이 막 쥐고 뛰고 두근두근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심방세동이 있으면서도 본인이 못 느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증상이 나타난다 그런 거 보면은 부정맥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게 심방세동이냐 아니냐 모릅니다. 이거는 검사해 보기 전에 증상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현 몇 전염 자율신경 실조증. 이건 참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어 우리 몸은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율신경이라는 게 뭐냐면은 심장을 놓고 얘기한다면은 심장이 우리가 흥분하거나 긴장하거나 놀라면 심장이 빨리 뛰어요. 그다음에 가만히 누워서 쉬게 되면 심장이 천천히 뛰어요. 이걸 조절하는 게 자율신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의 환경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면은 편안하게 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 자율신경 실조예요. 그러니까 자율신경 실조라는 게 약간은 좀 광범위하고 애매한 경계가 애매한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증상을 느끼는가가 좀 중요하고요. 자율신경 검사를 해서 교감신경이 극히 올라가 있다 아니면 부교감신경이 특히 올라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검사를 하긴 하는데 이게 인제 질병하고 정확하게 연관성을 짓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규상천의 세상님 또 질문이네요. 간헐적이고 주로 잘 때 나타나며 심장이 쿵 하고 내려가는 느낌이 있고 이건 뭐 부정맥 증상이에요. 근데 심방세동과 조기수축의 차이는 전혀 다른 부정맥입니다. 심방세동은 지속적으로 불규칙해요. 물론 초기에는 그게 생겼다 말았다 하지만 조기수축에는 평상시에는 규칙적이다가 간혹 덜커덩하는 게 조기수축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인제 증상이 어 본인이 느끼는 증상만 가지고 감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심전도 일반 심전도는 10 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기간 심전도 3 일 뭐 어떤 경우는 10 일까지 하는 심전도를 통해서 증상이 있을 때 뭐가 나타나는 걸 봐야지만 명백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잔돌이 님 "대상포진을 경험했는데 상처가 있다." 그런데 대상포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포진 3번 걸리는데 재발하지 않아요. 재발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재발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백신을 맞아도 백신의 효과가 그렇게 한 8년 정도 가면은 그 효과가 거의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안 생긴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오진한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푼수공주님, 푼수공주님 거 보여주세요. "워낙 술을 안 마셔도 간헐적으로 부정맥 증상이 있는데 술을 마시면 다음날 새벽에 가슴 두드림이 더 심해지더라. 술을 술이 심장을 두근거리게 한다면 원리가 뭔가?" 술은요. 술이 대사를 술 자체가 심장에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술이 심장의 수축력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술이 부정맥도 많이 일으켜요.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할러데이 하트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서양 얘기죠. 서양 사람들이 주말에 파티를 하면서 술을 잔뜩 마시고 났더니 그다음 날 심방세동 부정맥이 생기면서 가슴이 막 뛰어서 응급실 찾아간다 그래서 이걸 하르데 하트 신드롬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술이 대사가 되게 되면은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생기는데 그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은요. 독성 물질이에요. 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독. 그게 심장에도 손상을 시키고 뭐 간도 망가뜨리고 뇌도 망가뜨리고 이런 독성 물질이거든요. 그게 뭐 당연히 심장에 영향을 주죠. 어 윤희님, 요즘 아이들은 치킨폭스 백신을 맞아서 수두에 걸리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이 50세가 되면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해야 될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 권하고 있는 거는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 어렸을 때 수두 백신을 맞았건 안 맞았건 상관없이 50세가 되면 백신을 맞으라 하는 게 국가에서 하고 있는 예방 접종의 폴리시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시고요. 행복을 찾아서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부정맥과 운동의 관계가 궁금하다. 30대 남자시고 심실 조기수축이 있는데 부정맥이 있을 때 가슴 압박감, 현기증이 있다. 운동 중엔 괜찮고 운동 후에 증상이 심했는데 예, 이거는 뭐 사실은 그 부정맥도요. 운동과 관련 있는 부정맥도 있고 운동과 관련 없는 부정맥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부정맥이라는 건 심장에 병적인 다른 병수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그 심장 박동이 올라가면서 부정맥을 억압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정맥은 비교적 괜찮은 부정맥이에요. 근데 운동을 할 때 부정맥이 더 많이 생기면 요건 좀 질이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보면은 부정맥이 있을 때는 증상이 있는데 운동 중에는 괜찮고 운동 후에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 운동할 때 정상적인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면서 부정맥을 약간 억압시키고 그게 끝나게 되면은 부정맥이 좀 더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충분히 가능한 일. 그런 경우 제법 있어요. 박경자님은 "심장이 안 좋으면 얼굴이 붉어지나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얼굴이 붉어지는 거는 심장하고 꼭 상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그 승모판 협착증, 류마티성 승모판 협착증이 있으면 얼굴이 좀 붉어지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병은 없어졌거든요. 그다음에 박경자님 대상포진 10년 전에 맞았는데 다시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는 이거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제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거기 한번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행복을 찾아서님, 심뇌혈관 질환 효과는 생백신, 사백신 동일한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연구 결과는 주로 사백신을 가지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백신이 나와 있는 게 발명돼서 사용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 데이터가 사백신만큼 생백신만큼 충분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근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상포진의 예방 효과가 어 사백신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그런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더 연구 결과 나오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별이 빛나는 밤님 질문이 그 부정맥 질문이네요. 요거 소개해 드릴까요? "유독 더 심계항진이 생기는 것 같고 어지럽고 피곤하다. 생리량이 늘어서 빈혈도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지 매일 밤 심장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 같다. 잠을 못 자면은 불면증이 생기고 이게 지속되면 심장에 어떤 영향" 당연히 줍니다. 빈혈이 있게 되면요. 우리 몸은 충분한 혈액이 있어 가지고 그 혈액을 통해서 온몸 기관에다 충분하게 산소를 갖다 공급해 주고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지만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데 빈혈이 있게 되면은 조직에 전달되는 산소나 영양소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심장 입장에서는 더 많이 펌프해 줘야 돼요. 더 많이 펌프하고 더 강력하게 더 자주 펌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심계항진이 더 두근거리게 느끼는 겁니다. 그거 당연합니다. 심장이 뭐 계속 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어지럽고 피곤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심장 때문에 잠을 더 못 잔다. 잠을 못 자게 되면은 심장에도 부담이 많이 가요. 이건 뭐 너무나 명백한 것이고 제가 이 강의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면은 심장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수면 시간, 충분한 수면 시간 7 시간입니다. 7 내지 8 시간을 꼭 충분하게 수면을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이제 좋다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질문은 굉장히 많은데 어 잔 잔돌이 님 요건 좀 소개해 드릴까요? 가끔 심장마비로 일하다가 쓰러져서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일을 했길래 심장마비로 죽는 것일까요? 산책도 안 하고 밥도 거르고 잠도 쪽잠 자면서 하루 종일 계속 일을 하는 것일까요? 어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인제 심장마비라는 게 그냥 일만 많이 한다고 일은 틀림없이 과로하고 몸이 피곤하고 하는 거는 틀림없이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어요. 하지만 아주 심장도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이 일만 많이 한다고 해서 심장마비 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심장마비의 원인요. 거의 대부분의 원인 대개 한 70-80% 정도의 원인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의 동맥경화 때문에 생겨요. 그러니까 혈압이 있다든지 고지혈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당뇨병이 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바이러스성 감염이 있다든지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거기에 협착이 온단 말이죠. 기름칠거기가 끼우면서 협착이 와 있다가 어느 순간에 혈전이 생겨서 거기를 틀어막게 되면은 그때부터 심장 근육이 괴사가 오는 거예요. 심장 근육이 괴사가 오면서 그 당시에 아주 치명적인 부정맥이 생겨서 그냥 급산되게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게 거의 한 70% 정도고요. 그다음에 한 10 내지 20% 정도는 이제 유전성 부정맥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위험한 부정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그다음에 유전성 부정맥은 아니더라도 비후성 심근증이라든지 심장 근육이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무리하게 되면은 거기서 아주 위험한 부정맥 심실세동 같은 심장마비 부정맥이에요. 그런 부정맥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만 열심히 하고 물론 이런 것들은 틀림없이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저렇게 심장마비가 오는 것은 거의 아니다. 이렇게 물론 극단적인 경우는 있어요. 진짜 과도한 스트레스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 받고 무리하게 되면은 몸에 그 교감신경이라는 게 아주 극도로 흥분하면서 심장 박동을 빨리 하게 하고 그다음에 혈압을 올리게 하고 그것 자체가 위험한 부정맥을 만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거는 좀 예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일반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네. 자 그래서 백신을 접종하는 권장 이게 요거죠. 그래서 백신을 누구한테 맞으라 그러냐면 50세 이상 성인은 다 맞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대상포진을 알았던 사람도 접종을 권장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국가에서 뒤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거기서 국가에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50세 이상의 모든 성인은 다 맞아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어요. 아마 국가 백신에도 인제 이게 뭐 들어가겠죠. 근데 50세 이상은 다 맞아야 되고 젊은 연령은 꼭 맞을 필요는 없지만 다만 19세 이상의 면역 기능이 저하된 성인. 그러니까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몸에 숨어 있다가 면역이 떨어지는 순간에 튀어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저도 한번 걸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 목에 한번 생겼었는데요. 목에 굉장히 아파 가지고 저는 목 디스크가 생긴 줄 알았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물집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50세 이상의 모든 성인은 꼭 맞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다음에 젊은 연령에서도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성인에서는 맞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백신 접종을 안 했으면서도 심혈관 질환에 고위험군이 있다면 특히 꼭 맞아라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4% 이전에 대상포진을 알았던 사람도 접종을 권장한다. 그러니까 접종을 권장해요. 그러니까 뭐 접종 필수 꼭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접종을 권장한다는 거는 그런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백신이 유효기간이라고 얘기는 없지만 백신이 그
항체를 만들어서 항체가 유지되는 기간이 평생이 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 실제 대상포진을 앓은 경우하고 또 백신을 맞아 쓴 경우가 좀 다른 차이점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러한 게 근본적으로 있는 거죠. 질병관리청이에요. 질병관리청에서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접종 대상 누구냐? 대상포진 약독화 생바이러스 백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독화 생백신이요. 생백신은 50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다 맞아라예요. 제조합 백신, 싱그릭스가 이제 대표적인데 싱그릭스는 50세 이상은 당연히 맞는 거고 18세 이상에서 질병 혹은 치료로 인한 면역 저하 또는 면역 억제제로 인해서 대상포진의 위험성이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자, 고형암 환자, 혈액암 환자, 장기식 환자 이런 분들은 젊더라도 맞아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백신은 50세 이상의 성인에 맞는데 면역이 떨어진 사람한테는 맞는 거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들어 놨지만 이 약한 바이러스가 약한 그 바이러스 백신이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면역이 떨어진 사람한테서는 생백신이 아니고 사백신, 제조합 백신, 싱그렉스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걸 맞아라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접종 일정은 조스타박스하고 스카이 조스타라는 게 지금 실제 사용되고 있는 다 생백신인데 접종 횟수는 1회입니다. 1회 피하의 주사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1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평생 1회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8년이 지나니까 그 효과가 좀 줄어드는 것 같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여튼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는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싱그립스 백신은 제조합 백신은 2번 맞으라고 되어 있어요. 2 내지 6개월 간격으로 2번 맞으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근육 주사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합병증이 좀 있어요. 이게 맞고 나면은 통증을 앓는 통증 몸살처럼 아주 심하게 통증을 앓는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게 인제 이거는 그 대상포진뿐만이 아니라 모든 바이러스 질환이라는 게 다 몸이 허약해지고 면역이 떨어졌을 때 바이러스들이 살아나와서 몸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건강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백신 맞는 거 당연히 필요하고요. 50세 이상은 누구나 맞아야 된다. 그다음에 식이요법, 신체 활동, 수면, 스트레스 금연 이런 것들로 해서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몸이 튼튼하면은 바이러스가 몸을 공격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는 얘기고요. 시간이 인제 돼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저 피부를 침범하는 질환이 아니다. 이게 밝혀졌고 심장 혈관을 침범하고 뇌혈관을 침범해서 심장병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을 많이 만들게 거의 보게 되면 뭐 한 30% 정도 예방 효과도 한 30%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치매와 관련성도 있다는 게 이제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백신을 맞을 필요가 있다. 백신은 대상포진을 예방할 뿐만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방금 보셨던 것처럼 아주 명백한 효과가 있다는 게 최근 연구 결과 불과 최근 한 2달 사이에 치매와 관련된 거 심뇌혈관 관련된 내용이 아주 좋은 아주 대규모의 훌륭한 연구 결과들이 나와서 전 세계를 떠들썩한 적이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백신의 심혈관 보호 효과는 최대한도 8년 지속된다. 그러니까 8년이 지나면은 그 효과는 거의 없어지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50세 이상은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꼭 맞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지 심장내과 의사인데 사실은 이 대상포진이라는 병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이해를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피부질환 정도, 통증이 오는 피부질환, 의사들을 골탕 먹이는 피부질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공부를 하고 문헌을 접하다 보니까 이게 심장에 굉장히 영향이 있구나
되는 걸 알고서는 뒤져보니까 이런 상당히 충격적인 좋은 연구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한테 꼭 좀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다 해서 오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제가 드리는 내용이 좀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태우입니다.